자, 지금 하림 지주가 뭐 지금 부동산주 랠리 슈퍼랠리를 이끌었던 하림 지주가 오늘 고가에서 시작해서 시장 전반적으로 조정받으면서 장대 음봉으로 뻑하고 지금 아주 뭐 작살이 나고 있습니다. 쭉 해서 빠지는데 이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게 간단하게 퍼센트를 잡아드렸는데 요 경우에는 지금 이것도 그마저도 지금 쓸모 없게 돼버렸죠. 갭으로 떨어져 버렸으니까 사실상 실제적으로 갭을 떨어졌으니까 쓸모가 없는 셈이 되겠는데, 자, 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7% 12%의 룰을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 들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그 직전에 뭐 하림지주 말고 그 앞쪽에서 날아오는 종목들 또 뭐 있었죠? 그 앞에 3표도 있고, 그 다음에 DYF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도 3표 DYP 이런 거 잡아 들어갈 때 같은 경우도 요 갭의 문제도 똑같은 형태다라는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위로 쭉 들어갔을 때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잡는 기준으로는 봉 차트를 친다 그러면 절반이에요. 자, 하프, 중간, 자, 리버설 나오거나 고가주들 튀어내려갈 때에 이 중간 얘기 많이 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딱 중간선 잡아보면 대개 이 선이 기준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선 같은 경우가. 자, 이렇게 기준이 되는데 요게 이제 아주 개별로 들어가게 되면 그나마 좀 이런 큰 종목들은 그렇습니다만 개별로 들어가면 개별 성향이 강한 이 세력 급등주일수록 요게 무의미한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위쪽에서 7%하고 12%를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력주들의 경우 고가 대비 7% 그리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즉 한 달 이내 구간에 더블 이상에 올라 들어갔던 단기 초급등주들 같은 경우에는 초급등주들 같은 경우는 12%를 기본선으로 본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죠. 뭐 지금 며칠 사이에도 방금 올라갔던 보여드렸던 3표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이 7이 아니라 12%가 되는 겁니다. 12% 기준으로.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아주 순식간에 지금 며칠 사이에 지금 더블을 오늘까지 쳐서 어제까지는 더블이 아니었죠. 오늘 시가까지 치면 더블이 넘어 들어가게 돼요.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12%를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25,450원에 12%면 대략 3,000 정도 빠지는 가격이니까 뭐 22,000원 선 정도 되겠네요. 자, 22,000원 선 정도 가격이 나오겠죠? 22,0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스타트에서 그냥 일단 잘려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려드는 선에서 이렇게 두들겨 이렇게 이제 던져버려야 되는 건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갭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렸거든요. 22,000원 스타트에서 빠져내려올 때 이때 같은 경우에 일단 자르고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쭉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하고 12%인데 자, 이게 장대양봉으로 상한가들 같은 종목 같은 경우로 친다 그러면 이게 12%면 조금 빠르죠. 그 이제 원래 기본으로는 딱 절반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패턴 같은 경우 대부분의 룰이 절반이에요. 절반.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하락 패턴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패턴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세기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이게 대표적인 미국에서 그 하락 패턴이라 그러는 베어플렉.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저기 뭡니까 우리 천재 TV의 숏에서 이게 상승 위로 올려 들어가는 패턴들 설명들 쭉 보셨죠? 거기에 상승 삼각형, 상승 깃발형이 있다 그러면 반대로 하락 깃발형도 반드시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겁니다. 이게 하락 깃발, 상승 깃발형을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 놓은 하락 깃발형 베어플렉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셨던 숏에서 봤던 쇼츠에서 보셨던 올라가는 패턴 같은 경우는 상승 깃발형 불 플렉이고요. 자, 이 베어 플렉 같은 경우가 주가가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급락을 했으면 단기적으로 기술 반등이라는 게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반등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반등의 크기가 몇 퍼센트를 기준으로 잡냐라고 하면 50%입니다. 미국 기준으로는 50%고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38%예요. 미국계 기준이고, 그럼 미국에서는 50%를 오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떨어진다, 추가적으로 또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하락 패턴에 들어가고, 우리는 아니다죠. 우리는 뭐든지 남들하고 달라야 속이 풀리는 나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으로 이 패턴의 기본이 절반이에요. 그냥 뭐 잘하는 이 헤드앤숄더 같은 경우도 있죠. 헤드앤숄더가 깨지고 내려올 때 크기는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절반의 크기. 자,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그러면 역헤드앤숄더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형성이 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크기는 얼마? 이 패턴의 크기, 요 네크라인 정점과 네크라인 크기와 동일한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딱 요 중간 지점 같은 경우가 딱 하프 절반 자리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절반의 의미?
자, 이렇게 절반에서 이렇게 해서 15%를 잡고 들어가는 건데, 이런 개별 초변동형 같은 경우에는 15%를 잡으면 늦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처럼. 그래서 15%가 이미 이런 식으로 15%를 기준으로 잡혀보게 된다라고 하면, 자, 오늘 크기로 이제 25,450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이게 19,600원에서 실발을 했으니까 이게 대략 한 6,000원 정도 올라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절반선으로 그냥 대략 뚱땅 하고 자르면, 그러면 아까 나왔던 22,000, 예, 고가 대비로 12%고 전체 크기로 15%면 딱 절반선이 되는 거니까 3,000원 잘라버리게 되면은, 그쵸? 아까 22,500원, 고가 대비 12%하고는 전체적으로 좀 비슷해지는 가격이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가격 들어가가지고 여기다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알람 설정해 놔버리면 이미 늦어요, 이렇게. 너무 늦었잖아요가 이렇게 돼버리는 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 된다라면, 뭐 여러분들이 이제 상한가 분석 시간에 상한가들 많이 보게 된다면, 상한가를 못 들어갔다 그래서 그 종목이 다음날 못 올라가는 건 아니죠. 23%, 27%, 22%, 25% 이렇게 찍었던 종목들 다음날 또 상한가를 가버린다라는가, 그 종목들이 그 뒤로도 계속 날아가는 경우 무지 많게 돼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준 상한가로 부르게 돼요. 그 준 상한가의 기초 범위가, 기초 퍼센트가 23%입니다. 23, 27, 30 이런 단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초 단위로 걸려지는 선 라인 12% 출발선 여기입니다. 그래서 12, 15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같은 크기라서 아래로 3% 아래서 18%가 상한가로 들어가느냐 하한가로 들어가는 기존 라인이 기존에서 그거 깨져서 내려가면 일단 시세 끝난다. 목이 잘려버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목이 다 잘리고 넣고 난 다음에 하한가 들어가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어쩌죠? 이렇게 되면 늦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준비하시라고 제가 미리 다 설명을 다 드린 거지 아닙니까? 이 퍼센트 룰까지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죠. 그럼 일단 목이 잘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문제인데요. 자, 이래서 이렇게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이제 여러 번 제가 보여드리게 될 텐데, 우선 지수에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에도요, 예를 들자면 현재 이 AI 대붐 이전에, 이 붐 이전에 가장 강력했던 이른바 버블 장세라고 하는 건 잘 아시다시피 2000년에 IT 버블 장세를 꼽게 됩니다. 먼 2000년에 IT 버블 장세를 꼽게 되죠. 자, IT 버블 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테마 같은 경우도 아주 강력한 당대 최강의 경우에는 2차 시세에서 고가를 뚫고 넘어 들어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이 같은 경우시죠. 자, 이렇게 해서 앞에 들어갔다가 중간에 한번 쉬어서 자빠지고 그리고 다시 올라 들어가서 이제 IT 버블 얘기 나오면서 무너지죠. 이렇게 깨져 내려왔다가도요, 1월 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막 거쳐가지고 결국 고점을 한 번 더 찍고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는 어떤 강력한 추가 랠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고가 설거지 파동의 2차 변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상한가들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요거 올라 들어가는데, 한 달 20일, 20거래일 내내 상한가가 나온 게 있죠. 보완주입니다. 당대 보완주들 같은 경우가 한 달 내내 상한가에서요. 2월 첫날부터 시작해가지고 20거래일 내리 상한가 나옵니다. 20상한가. 당시 기준으로 해서 20일 연속 상한가 나오면 주가가 10배 올랐어요. 지금 같은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올라 들어가고 찍고는, 그러고는 이제 다 같이 그 다음에 싹 다 죽어버렸죠. 그뿐만이 아니라 한국 증시에 연속 상한가 기록 세운 종목이 있죠. 아직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리드코프 99년 이 랠리 버블 나올 때 기록해진 게 아니라 여기서 기록을 깬 거고요. 비슷한 현상이 그로부터 7년 뒤에도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중국주 버블 때죠. 중국주 버블 때, 이게 중국주 버블 때 같은 때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버블 같은 쪽에서 이렇게 깨져 내려왔다가요. 똑같은 구조죠? 이거 2000년도에 코스닥 IT 버블 때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게 심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주가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에 못 샀어. 자, 못 산 사람들. 지금 같은 경우는 상세도 그렇게 펼쳐지고 있죠. 이때 못 산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지금이라도 붙어야 된다 그러고 붙었다. 이렇게 붙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 주가 떨어질 때 물타기 한다고 들어오고, 또 일부 팔았던 것 같으면 야, 지금이 다시 기회야 이러고 서 다시 와장창 몰려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센 종목들은 다 그래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같은 경우를 친다라고 하면 이 부동산 개발주 같은 경우도 그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전체로 보면 항공우주 로봇 이 두 개. 자,
우주항공과 로봇 테마 같은 경우는 자빠져서 다시 돌아올 때도 고가를 뚫고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설거지 시세가 고가를 넘어 들어가는 섹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장세에서 강세장에서 그중에서 가장 강한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추가로 연결되는 랠리가 아닙니다. 연결 랠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올라 들어가서 고가를 찍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패턴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헤드앤숄더입니다. 헤드앤숄더가 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헤드앤숄더 패턴의 기본 모형이 어떻게 됩니까? 역헤드앤숄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주가 이렇게 급등해서 올라 들어가고 난 다음에 L차 눌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 들어가서 여기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고 이거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게 헤드앤숄더 아닙니까? 자, 여기 아래가 조금 더 내려와야 됩니다만. 이게 헤드앤숄더 모형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떨어져서 밀려졌을 때 지금이라도 사야지. 늦지 말고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그러고서 왕창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지만 이미 주가의 대부분의 좋은 요소들은 다 반영하고 주가에 다 반영해서 정점을 찍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또 그래서 쌍바닥 이렇게 보면 또 쌍바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쌍바닥 매수 그리고 또 들어온다 이겁니다. 근데 이미 시세 자체는 벌써 다 끝났고 이게 이제 기존에 이 시세를 주도한 세력들 같은 경우 벌써 1, 2에서 벌써 다 빠져나가고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떨어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한 섹터들이나 당대에서 가장 강한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2차 랠리가 나오게 됩니다. 2차 랠리가 아주 강력한 붐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꺾였다가 돌아오는 그 설거지 파동이 이 개별 잡들 같은 경우는 설거지 파동이 뭘로 볼까요? 갑자기 흥부성교가 생각이 나는데 뭐 중동 테마 같은 경우에 중동 테마 같은 경우로 볼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죠. 여기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이 들어왔다가 이제 자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걸 이제 설거지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설거지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요 설거지 파동의 형태가 1차 고점을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강세 장세에서 가장 강력한 테마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딱 친다면 로봇, 우주, 항공 같은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동산 테마들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상태로 본다 그러면 이게 끝난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3표가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3표가 오늘 거래 정지인가요? 자, 어제 참상을 했으니까 오늘 거래 정지죠. 내일 3표가 다시 올라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그냥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죠. 그다음 이제 오늘 시세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셈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친다 그러면 일단 어제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고 이제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쭉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거지?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요걸 케이스를 다루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요렇게 잡아가지고 하프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기준선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가 기준선 2만원선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노선이 바로 아래 이 가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18,700원 정도에서 돌린다 라고 하면 이 종목이 돌아 나오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돌려줘야 돼요. 이게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안 되면 무조건 이제 내일 하늘이 시어가 아니라 3표 신이시여 이거 외치셔야 되는 겁니다. 3표 신이시여 죄를 굽어 살피옵소서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고요. 얘가 이제 살아나갈라라고 하면 여기가 마지노선이에요. 이건 기본선이고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 38선 같은 경우 안 내려간다 그러면 이건 죽는 거 아니고요. 그렇죠? 50에 선 시켜줘야 되는 거고 마지노선 이거 깨져 버리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설거지 파동밖에 없다 이런 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들고 계셨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어쩔 수가 없죠. 이제 리바운드를 기대하는 것밖에 없는 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시라고 이거 퍼센트 룰을 천재 투자팁에서 다 알려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한가 분석하고 앞에 이게 최근 급등주 들어가는 거 요거 보신 분들이라 그러면 그 룰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오신 분들은 쉽게 대응이 됐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천재 투자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또 오르고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러면 또 이런 것들이 다시 리바운딩 돼서 올라 들어갈 때 그렇죠? 리바운딩 들어갔을 때 이 부동산 테마 같은 경우는 틈새 원래는 이게 오늘 올라야 되는 테마예요. 오늘 이 구조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종목 하려다가 지금 먼저 눈에 떼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따내리죠. 줄줄이. 이렇게 눌리면 시소로 돌아 들어가는 업종 뭐 얘기 드렸죠? 유통. 제일 먼저 들어온 거 유통이잖아요. 아니 생각을 볼 필요도 없다니까. 얘들은 집어를 개 못 주는 애들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바로 유통 들어오자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대세 쪽에서 주도 섹터들이 테마가 좀 깊어지죠. 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되다면 지수가 깨져서 내려가게 돼요. 지수 깨져 내려가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화학하고 2차 전지로 커버 들어옵니다. 똑같아요. 당장 바이오 같은 경우도 보자 이거. 그렇게 나쁘다 그러고 생지랄을 하면서 깨트려든 바이오 같은 경우를 보자. 이거 돌아들어. 이게 처음부터 제가 수급 게임이라고 얘기 드렸었죠. 이거. 수급 게임이라고 처음부터 얘기 드리잖아요. 게임 논리로 생각을 하시라고. 뭐 안 좋고 뭐 어쩌고 그렇게 안 좋은데 3천당 제약은 왜 그렇게 끌어올렸냐고. 3천당 제약은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 읽어 이런 거 다 설명드리고 그래서 그에 맞춰가지고 또 이렇게 다 뽑아드리고 잡아드리고 하는 겁니다. 3천 단계부터 잡아드리고 또 반대로 돌아갈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우회로 노릴 수 있는 종목에 요 다음 종목 같은 경우도 그때 잡아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늦게 돌아오는 거죠. 그럼 이제 우회로 돌아오는 종목들로서 코롱티슈진 얘기 드렸고 젠백스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큐라클 얘기 드렸고요. 이런 종목들 지금 그대로 시장 바이오 전체 흐름하고 단계없이 그냥 올라 들어가잖아요. 에이프릴도 신고가고요. 에이프릴 신고가. 예상 외에 메이존 같은 종목들도 신고가를 가긴 했습니다만 에이프릴 신고가, 코롱티슈진 신고가, 큐라클 신고가, 젠백스 더블. 여기서 이것만 보더라도 벌써 4개예요. 4개. 이것만 보더라도 4개 중에 하나만 잡으셨으면 되는 거예요. 끝내주지 않습니까?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